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23기 김재환, 신재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동사는 이제 무기를 파는 디펜스 솔루션과 철도, 제작 및 판매하는 네일 솔루션을 주요로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전차인 K2와 장갑차인 K808, 철도 부분에서는 KTX와 GTX 등이 유명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산업은 방위산업 하위 기갑 장비와 철도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최근에 발생한 여러 전쟁과 유럽에서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글로벌 재무장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차와 장갑차에 집중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전차의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차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 세계적으로 수요 대비 제작 가능한 회사와 그 생산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싱글 지입자에게도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시장의 경우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수요와 글로벌 산업으로 인한 시장 확대, 그리고 MRO 분야의 발전으로 마진 상승이 기대됩니다. 방산을 이끄는 메인 팩터는 국방비입니다. 결국 최종 판매 및 생산 계약은 정부와 하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곧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차와 장갑차 역시 각국 정부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병력 수급 장갑차 APC의 경우 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 관리까지 쓰임새가 넓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시장 역시 앞서 언급한 친환경 글로벌 시장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보니 이 분야 역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 이상 쓰면서 도시화로 인한 철도 노선 과부하와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MRO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체인을 통해서 동사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먼저 방산의 경우 K2를 예시로 들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념 설계를 하고 현대로템이 차체와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를 맡으며 개발해 현재 군 납품 및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무기의 개발 및 판매 특징으로는 초반 막대한 고정비와 정부의 원가 보상 제도로 인해 마진이 제한되나 이후 고정비를 털어내고 해외 수출을 하게 될 시 단가를 높게 측정이 가능해 본격적인 고마진 상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사는 후반 단계로서 해외 수출의 경우 영업마진 35% 나오는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도 방산과 비슷하게 정부 주도의 요청으로 기업이 개발 및 제도 납품까지 하는 사이클입니다. 이 역시 정부와의 최저가 수주 거래, 지체상금으로 초반 저조한 마진을 기록하나 앞서 본 MR 시장의 성장과 수출 기회는 이런 저마진 탈출의 키포인트를 꼽히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국내 수주 산업을 장악하고 해외로 나가는 시작 단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마진 개선이 기대됩니다. 동사의 BM은 수주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스의 경우 전차와 MRO, 레일의 경우 지하철 및 고속철도 차량과 시스템, 에코플랜트의 경우에는 현대그룹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생산 설비와 제초 설비 등을 위주로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다음과 같으며 방산 부분은 적지만 금액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동사와 가지 이점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동사를 제외한 납품 가능한 전차는 독일과 미국이 있습니다. 현재 세 장비 모두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K2의 경우 대당 2에서 300억으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빠른 납기가 장점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EU에서는 세이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산 무기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KNW사의 카파 향상의 근실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비EU지만 압도적인 정부 협상력을 가진 미국은 전차 운용을 위해 항공유 구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액 국가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2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9년 폴란드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며 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려고 시도 중이고 장갑차인 K808 역시 아직 초기 단계로 운용 데이터 쌓는 과정이지만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서 빠른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열차의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위주로 경쟁사 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동사는 KTX 국산을 바탕으로 고속철 수출에도 성공하여 수주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은 탄탄한 재무로 향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와 D 및 동사의 수익성, 건전성 지표는 압도적으로 좋으며 이는 K2 수출로 인한 높은 영업이익으로 기인하며 단순 지표상 좋은 것이 아닌 실제 회사의 돈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차익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적 27년까지 6,300억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K2 카파 확대와 현대위아 인수나 차세대 전체 개발 및 국채까지에 따른 로봇 사업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몇 프로 변동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MRO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입니다. 전차와 열차 모두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씩 써야 되는 장비들로 수명주기가 드는 비용에 수명 주기 기간 동안 드는 비용의 70%가 유지보수로 지출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순 제품 판매에서 이제는 MRO 계약도 바꿔서 판매하고 있으며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폴란드 수출과 더불어 MRO 허브 독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철도 부분에서도 우즈벡 고속철 사업에 ONM 연계시킨 구조를 만들어 마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유무인 복합체계 수직 개발을 통한 국내 입지 원고화입니다. 동사의 전차 장갑차 플랫폼에 최근 진상방사 요구사항인 무인 차량을 결합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본격적으로 분해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성은 불명확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독점 납품으로 레퍼런스를 쌓고 향후 K2 및 K808 수출에 추가적인 패키지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신사업입니다. 동사 리스크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일단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매자의 지급 지연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방산 진출이 주목됩니다. 일본은 법 개정으로 무기 수출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남아를 중심으로 경전차 수출 모색 등의 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 시장의 경우에도 동남아 등지의 히타치, 가와사키 등의 지역 저리 금융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공고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밸류에이션은 사업 부문별로 매출 품목을 나눠서 밸류에이션 진행했고, 디펜스 솔루션, 레일 솔루션, 에코플랜트 3개 사업 부문 중에서 디펜스 솔루션의 이제 YOY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토대로 디펜스 솔루션을 핵심 성장 드라이버로 설정해서 탑라인 매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출 테이블은 다음과 같고, 첫 번째 디펜스 솔루션 매출 추정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방산이 이제 인도량이나 인도 시점, ASP 이런 것들이 직접 공시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IR이나 언론 종합해서 매출을 추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수와 해외로 나눠서 매출을 추정을 진행했는데, K2를 이제 중심으로 K2와 K2 외로 나눠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는 이제 언론이나 IR을 토대로 봤을 때 국내 3차가 23년까지 전부 국내 생산에서 인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4차가 26년부터 28년까지 150대가 인도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24년이랑 25년에 국내 K2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24년과 25년의 매출을 국내 이제 디펜스에 잡히는 매출을 K2A 매출로 가정을 하고 26년부터 28년까지 150대가 동일한 이제 인도량으로 3년간 배분된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ASP는 이제 전체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을 토대로 역산을 진행해서 3차 ASP 추정 ASP 대비해서 이제 뭐 물가 상승이나 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추정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해외 매출 부분인데, 이거는 폴란드 이 동사가 2022년부터 해외 매출이 잡힙니다. 거의 디펜스 부분에서. 그래서 2022년이 그 폴란드 1차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매출을 잡히는 부분이랑 이제 뭐 계약 금액이나 계약 연도를 따져서 ASP를 역산한 후에 인도량을 1차가 180대인가가 인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해당 4년 동안 인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차가 117대가 아마 그 2026년부터 27년까지 국내 생산하고 인도가 완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인도량을 26년과 27년에 배분을 하였고, 28년은 폴란드가 아예 그냥 초기에 계약을 할 때 1000대 물량을 계약했기 때문에 28년부터는 이런 남은 계약 물량들이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인도량을 28년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ASP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금액이랑 계약 기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역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인데, 레일 솔루션은 저희가 주요 드라이버로 잡은 것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이제 과도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다트에 수주 일량당 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수주 일량당 가격을 프록시로 활용을 해서 인식량으로 역산한 후
이제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막 구체적인 어떻게 생각을 해서 추정을 했는지는 그 카페에 올려놓은 모델 파일에서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플랜트는 사업 부문에서 정말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흐름상 크게 성장하지는 않되 이제 최근 추세 등을 반영을 해서 성장률을 반영한 후 매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원래 원재료를 틀로 잡고 좀 추정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제 방위산업이나 철도 같은 부분들이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원재료 금액만 이제 이렇게 다트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매출에 연동해서 비율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주로 영위를 하기 때문에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추후 3년 동안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좀 감안을 하고 세부적인 계정들 이렇게 추정하였습니다. 테이블 담아왔고 인건비는 이제 총 급여를 직접 추정한 후에 총 급여를 매출 원가랑 판관비에 안분하여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 테이블 담아왔습니다. 영업외손익입니다. 영업외손익은 아무래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주석이나 공시 내용에서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유의미한 금융손익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히스토리컬을 기반으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이제 동사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포워드 PER 방법을 선정을 하고요. 제 2026년 EPS의 타겟 PER 32.96배를 곱해서 현재 주가 192,700원 대비해서 상승률 40.1%로 목표 주가 270,022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루는 이미 계약 갔잖아요. 경기한 거에 네. 나올 거고. 근데 루마니아 196대나 이라크 250대 지금 입찰 받고 있잖아요. 네. 이라크는 아마 지난전대 끝나면 계약 나올 거고 루마니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현지 생산이나 미술이점 같은 거 요구를 하던데. 네. 근데 루마니아 딸 거라는 근거가 뭐 K2가 어떤 게 유리해서 다른 나라 대비 수출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 폴란드 쪽에 29년부터 그 생산기지 들어서면 거기서 MRO가 가능해가지고 좀 이제 유럽 나토 쪽에서도 그게 사실 유지보수가 좀 문제였는데 걔는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이제 잘 안 되면 솔직히 하기도 힘들고 그럴 바엔 차라리 레오파드 쪽으로 하는 게 낫다 했는데 이제 폴란드에서 공장이 들어서니까 그쪽에서도 K2의 MRO가 가능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좀 그 루마니아나 동유럽 애들도 좀 운영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그쯤에서 그 부분에서 K2가 강점이 있고 실제 공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폴란드 쪽 확실히 뚫어놓고 기술 이전도 하면서 좀 마진이 좀 날릴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유럽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내용이 없어서 최근에 현대로템 주목받는 게 이게 현대차학국이잖아요. 한국 분에다가 넣는 로봇을 현대로템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뉴스 봤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서 아셨으면 괜찮아요. 투포 3에 살짝 네. 크게 해가지고 좀 넣은 경향이 있습니다. K2를 그냥 아예 중심으로 좀 이게 분산이 되면 뭔가 추정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K2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해서 그런 은순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약간 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러브전쟁이나 미국 이란전 같은 최근 전쟁들을 겪으면서 뭔가 전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에는 뭐 육상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뭐 육상전 좀 지양하고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게 이렇게 굴러가더라도 좀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싼 드론 같은 거에 좀 격파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피어그룹으로 잡으신 것 중에서도 그래서 최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뭐 넥스원이나 아니면 카이 이런 그룹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런 전차나 장갑차에 너무 방산 솔루션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구시대적인 방산 솔루션 업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템이 그런 좀
최근 패러다임에 맞는 방산 솔루션 업체들하고 같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을까 해서 한번 일단 노템 마진 일단 잘 나오잖아요. 마진 잘 나와가지고 잘 나오고 그리고 전차 장갑차가 구시대적이라 하기에는 현재 우로정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전차를 계속 뽑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전차를 계속 원하고 있고 또 드론이 그렇게 공격당해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결국 지상전을 할 거면 전차 장갑차가 필요하고 사실상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국이 쉽게 끝내지 못하는 게 사실 지상전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전차 장갑차는 계속 앞으로 쓰일 것 같고 K3라고 이제 차세대 전차 개발도 드론 쪽에서 방어력을 높이고 그런 방향을 하고 있고 또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로봇이나 UV 복합 체계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로템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좀 더 고평가해가지고 티어 대비 그렇게 구시대적이거나 좀 쇠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아니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근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지금 현대 로템의 그 디펜스 솔루션 부문이 K2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로템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는 장갑차에서 벗어나서 하나 뭐 에어로 솔루션처럼 그런 항공 우주 쪽 그리고 수소 쪽에 최소 거의 1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 추정에서는 뭔가 그쪽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일 솔루션 부분을 좀 최대한 이제 배제를 조금 비중을 적게 가져가신 것 같은데 K2 중심으로 밸류를 하실 때 너무 그 공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좀 히스토리컬 부분 좀 많이 쓰시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억이 나서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제 저도 거의 모든 것들을 구글링하고 막 이제 했었는데 전체적인 막 계약 금액이랑 이런 것들만 공시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컬 기반으로 했다는 게 이게 폴란드 2차는 26년부터 27년까지 국내 117대 인도는 한다고 그 언론에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게 히스토리컬 기반으로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에 약간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라크나 페루 같이 K2 부분들이 되면 이게 방산이 인도가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희가 카파랑 이제 가동률 계산해서 나온 생산량 내에서 어느 정도 인도가 될 것이다를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내에서 그냥 분배를 했습니다. 최대한 좀 매출이 과대 계산되지 않는 선에서 좀 어떻게 이렇게 막 잘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았어요. 우주랑 항공 쪽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설비 및 R&D 투자하는 금액이 꽤 큰 걸로 제가 알고